시행되고 있는 것들이 잘 시행되는지 사각지대 없는지 좀 잘 살펴봐라. 네네. 누가 살펴보라고 딱 짚어서 얘기해 주세요. 문재인이면 문재인, 임명택이면 임명택 하면서 시계도 있네요. 시계도 있고요. 여기 대한민국 대통령이 써있네요. 이거 안 차실 거예요? 아니 갈라는 건 아니고 뽀로로가 쳐다보는 것 같아. 인신공격 하는 거 아니냐고요 지금. 표정이 너무 잘 어울리는 뽀로로 같아요? 시흥을 대표하는 유튜브 채널 시흥TV에 오신 시흥시민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이상기입니다. 우동환 기자입니다. 서소민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상기 회장님의 훈장 수훈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분을 또 모시게 돼서 정말 우리 시흥TV와 우리 시흥시민의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 훈장을 직접 받으신 분 처음 뵀어요. 이번에 받으신 그 훈장이 국민 훈장이잖아요. 성유장? 네네네. 네, 성유장. 훈장이 이제 종류별로 있는데 다 이제 꽃 종류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무궁화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받은 이제 성유장까지. 나눔자리 문화공동체 대표 이상기. 기아는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다음 훈장을 수여합니다. 국민훈장 손유장. 이거 원래 대통령님께서 읽어주셔야 되는데 그 우동환 기자님 읽어주신 기분이 어떠세요? 12월 5일이 세계 자원봉사의 날이잖아요. 그 날을 기념해서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자원봉사 그 주간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이번엔 코로나 때문에 안타깝게도 비대면으로 받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받으셨어요 이거? 시장님실에서 받았어요. 시장님이 대리 수상 해주셨구나. 네. 수여 대상을 보면 공적이 뚜렷한 자. 그 뚜렷하다는 게 사실은 잠깐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닐 것 같은데.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봉사를 했었는데 그게 봉사인지는 몰랐죠. 본격적으로 하게 된 거는 우리 이제 막내딸 은주가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그랬어요? 네. 왜 그러잖아요. 그 하느님을 열심히 믿는다든가 막 이러면 아이가 낳을 거다 막 이런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오홍신 신부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때는 뭐 가족들과 그냥 한 달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게 언제예요? 은주가 깐난이 때니까요. 87년도. 야, 그러니까 그 모성애로 발단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은주 씨는 지금 건강하죠? 건강하지. 너무 신기해. 야, 어머니 덕이네. 건강하니까 우리 시흥TV 게스트에도 나왔죠. 어머니 덕이야. 공식 시간만 3만 시간이 넘는다고 해요. 봉사 시간 그 인증되는 시간이? 시간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왜냐하면 시간은 이게 23년 전에 입력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 시간 입력하는 것도 없었고 몰랐었죠. 비공식 그것까지 하면 한 5만 시간 정도. 저도 옆에서 이제 이렇게 쭉 지켜보는 봉사자분들 보면 준비하는 시간이 또 엄청나게 오래 걸리고 그런 것들은 뭐 시간 외로 다 들어가 있고 비공식적인 시간이고 3만 시간이라고 하면 평생을 정말 바치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한 8만 시간 정도. 네. 대표님 소속이 지금 나눔자리 문화공동체로 네네네. 나눔자리 문화공동체는요, 저희 딸이 8년 전에 13명으로 구성돼갖고 지금 10기까지 왔는데요. 그 청소년, 청년들 사회에서 그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건강한 친구들을 키우려고 저희가 비전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어른봉사자들이 지금 23명으로 돼 있어요. 소수의 인원이지만 정말 다들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제 가장 보람 있었던 게 뭐냐면 젊은 친구들이 이제 뭐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많이 어렵고 힘들고 또 자기 가정에 버림받은 그런 상황으로 왔는데 지금은 청년이 돼서 그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거 보면서 뿌듯하시고. 네.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들렸었는데 화장품 같은 게 쭉 있길래 이거 뭐예요? 물어보니까 어릴 때 이제 같이 이제 활동하셨던 분이 이제 취업했다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렇게 연결이 계속 되고 있구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요. 그 나눔자리 문화공동체 1기서부터 10기까지 소통이 다 되고 있다는 게 자랑이에요. 자랑. 네. 나눔자리 문화공동체가 뭔가 이렇게 궁금했었는데 이야기 듣고 보니까 벌써 10년 전에 우리 뭐 시나 그리고 뭐 관계 부처에서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전에 이미 청년 정책에 대한
여기가 인큐베이팅이 됐던 곳이네요. 그래도 이런 일을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회의 구석구석에 정말 사각지대가 많고 돌봐주지 못하는 그런 뭐 개인사나 이런 것들 많은데 시흥의 어머니로서 야, 우리 청년들을 키워서 취업관 시켜주고 그 청년들이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바지하고 정말 우리가 잘 모셔야 돼, 시흥의 어머니. 봉사 같은 걸 하다 보면 나의 자비로는 다 할 수 없을 거고 관에서 주는 지원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미흡할 건데 그런 부분 뭐 마련하고 할 때 힘들지 않으세요? 간에서 주는 거는 정말 미흡하죠. 미흡하고요. 저희는 이제 후원을 해달래 소리를 먼저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1%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조금 있어요. 네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공모사업. 네, 그래서 이제 중앙자원봉사센터나 아니면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예, 여기 지역사회 이제 보장협의체, 시흥시 자원봉사센터 이런데 이제 공모사업 해갖고 하는데 공모사업은 한계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계획서 낸 대로 해야지 되는데 음식이라는 걸 하다 보면 계획에 안 넣어져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게 되게 힘든데 그래도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문 앞에다 좀씩 갖다 놔요. 뭐 시금치도 갖다 놓고 무도 갖다 놓고 막 이래요. 근데 밤중에라도 해놓으면 누군가가 가져갈 사람이 생겨요 또. 사회에 이제 취재하다 보면 굉장히 이기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거기서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하는데 또 다른 이면에는 이렇게 숨은 봉사자분들이 값없이 노력하고 사회가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어떤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봉사활동 오래 하시다 보면 사실 좀 내 생각처럼 안 될 때도 있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좀 어떻게 좀 되면 더 좋아지겠다 이런 바람이나 이런 거 있으실까요? 저는 코로나19 이런 재난 상태가 되니까요. 더더욱이 그 보여지는 게 가난한 사람이 정말 타격을 제일 많이 받아요. 바닥에서 보니까. 근데 사실은 먹거리가 사람의 생존권이잖아요. 근데 그 먹거리를 제대로 못 드시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청년 식당 뭐 아니면 아동들이 와서 아동 놀이터 누구나 와서 먹고 갈 수 있게 그런 장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가 막 되게 잘 돼 있다 막 이렇게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수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정말 잘 혜택 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각지대 이런 분들은 누구 도움을 받는 것도 창피하고요. 젊은데 어디 가서 뭘 달라고 그래? 막 이렇게 그런 사람들도 많고요. 이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또 아이들도 학교를 안 가잖아요. 뭔가는 해야지 되는데 직장도 없고 아이들이 그 먹거리가 엄청 힘들어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지금 이제 뭐 꾸러미 세트에서 뭐 과일 정도 뭐 보내주는 것 같긴 한데 사실은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 좀 단발적이어서 좀 쉽진 않죠. 전에 있었던 뭐 세모녀 사건 뭐 이런 것들도 다 제도적으로 이렇게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었던 사건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기댈 찾아서 계속 살아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네요. 저 예전에 인터뷰했을 때 그 기억이 나요. 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조건 그 뭐 수급자라고 해가지고 도움만 주는 거는 아닌 것 같다. 자립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만들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네, 지금도 같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수급을 받으면 손을 안 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도 안 하시고 제가 거의 보면 80% 이상이 30년 전에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삶이 나아지거나 이제 그런 노력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정치인들하고 공무원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바닥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잘 안 들으세요. 바닥에서 1, 2년 이렇게 보고 느낀 건 아니잖아요. 좀 바닥의 소리도 기울여 듣고 정책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 지금 아주 뭐 핵심적인 그런 질책이 나왔는데 못 듣는 게 아니고 안 듣는 거였다. 경찰실에서 반성하셔야 돼요. 왜 안 들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봉사자가 많이 줄었어요. 경제적인 이런 부분도 있지만요. 봉사자들을 좀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노동의 대가를 받는 노동자인지 아니면 자원봉사자인지 이게 혼돈
되게 만들어 줘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자원봉사자들이 지금은 그 돈을 따라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구분을 잘 못하게 만들어 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이 모호하군요. 저도 어디서 뭘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냥 내가 원해서 좋아서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도 어머 쟤 왜 저래? 뭐 시에서 얼마 받길래 저래? 막 이렇게. 보이는 예, 게. 예. 근데 말씀하신 거는 그 사례는 제가 알겠어요. 축제장 같은 데 가서 보면 이 거의 뭐 일용직처럼 이렇게 모집해가지고 그 하는 뭐 안내 같은 거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타이틀은 다 자원봉사로 하고 있고 네. 진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는데 그러면 정말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을 느끼지. 누구는 돈 받고 누구는 돈 안 주고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세밀하게 그런 거 정책적으로 수정해야 돼요. 근데 또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자원봉사하는 것들이 당연시되니까 그렇죠. 예. 이 지위 자체를 낮게 볼 수 있다는 그런 거잖아요. 이 네네네, 분위기가. 네네. 근데 맞아요. 뭐 말도 안 되는 분위기네요. 네. 저희 시흥TV에서 보시거나 또 다른 경로로 아시게 됐을 때 네. 나도 자원봉사 같이 해보고 싶은데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원봉사 센터를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요. 네, 네. 저한테 바로 직접 전화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저희 다시 한번 대한민국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훈하신 걸 축하드리고요. 네. 앞으로 그리고 또 저 회장님 그거 아세요? 훈장을 받아야 될 사람이 또 있어요. 또 네. 일부 절벽에 딱 걸려 있는데, 네. 야 아이를 셋 낳기 쉽지 않거든요. 아니. 서성인 변호사가 야 네. 막내 아들을 또 이번에 출산했습니다. 우리 양육훈장 있나 한번 찾아볼게요. 잠깐만요. 또 우리 시흥이 또 50만 원 대도시로 가는데 일조하신 분으로서 제방장 하나 드릴게요. 아, 제가 기저귀 훈장. 기적의 훈장 좋네요. 50만 명째의 지금 출생등록을 노리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